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빨리빨리 오늘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10시 반에 우리나라하고 이란하고 축구를 하는데 지금 일본하고 오늘 보니까 호주하고도 지금 축구를 하고 있던데 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은 시간이 좀 된 것 같은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디지털대학교의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윤 교수라고 합니다. 근데 요새 이제 뭐 교수라고는 표현은 좀 쓰긴 그렇고, 왜냐하면 학교에서 제가 등록된 직책을 쓰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김성윤 강사가 맞겠죠. 강사. 저는 부산 디지털대학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 과목을 이제 동서대학교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교환, 구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동서대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현재 A반이 100명, B반이 100명 해서 200명이 지금 수업을 듣고 있고요. 이번 학기에는 좀 특이한 점이 학생들이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아서 질문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하긴 한데, A반 같은 경우는 한 번 질문했고 B반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질문을 안 했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편하긴 합니다. 진쌤들 리포트 제가 공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혹시나 적기가 어려운 학생들은 제가 그 유튜브로 제가 또 안내까지 해드렸기 때문에, 이 리포트를 작성하실 때는 그 리포트 양식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화면을 좀 공유해 드릴게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거. 이거를 그냥 어디다 출력을 해 놓으시고 그냥 보실 것을 이제 이걸 보고 이 양식을 맞춰서 글을 작성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우들한테 진짜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용량이 크면 꼭 메일로 보내고 쪽지를 저한테 꼭 보내주세요. 이걸 안 하시면은 제가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리고 지난 학기 때인가 지지난 학기 때 학생한테 메일로 리포트를 받았는데, 이거를 이거를 제대로 제가 그러니까 학교 서버를 안 받고 메일로 받으니까 이게 감사 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학교 서버에 또 따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안 지켜주시면 제가 속된 말로 감사에 걸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공지사항을 보면, 이제 공지사항을 좀 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중간고사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간고사는 여기 보면은 총 25문제입니다. 진사님들 25문제 한 개당 1점씩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상이 있을 때는 저한테 전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뭐 컴퓨터가 안 된다, 뭐 공인인증서가 뭐 자꾸 이게 등록이 안 된다, 뭐 이런 일이 있으면은 학교 사무처에다가 연락을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진짜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는 건데, 지난 학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학기에 그 동서대학교에 지금 뭐 어떤 상황인지 제가 뭐 정확하게 모릅니다. 제가 학교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동서대학교에서 뭐 만학도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학도 선생님들이 이 수업을 많이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 막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뭐 학생 대표니 뭐 그다음에 또 뭘 하더라, 뭐 내가 부산에서 유명한 사람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성적을 올려달라, 시험을 쉽게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하시는 분들이 지난 학기에 있었는데,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만학도 진사님들만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여기 20대 청년들도 열심히 수업을 듣는데, 어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 뭐지, 내가 직장 다니니까 어려우니까 점수 더 줘라, 내가 학교 뭐 학생 회장이니까 점수 더 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좀 그 청년들이 보고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선생님들?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냥 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수업을 못하니, 딴말을 많이 한다느니, 뭐 니는 별로라느니, 뭐 이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워킹맘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막 그러시던데, 그 저도 육아를 하고 저도 아기를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힘든 건 아는데, 그것 때문에 점수를 뭐 몇 점 더 주고 등급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건 불평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평하지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시험으로만 평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해서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이제 점수를 주는 거고, 열심히 안 한 사람은 당연히 점수를 깎아야 되는 게 교수의 이제 재량이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할 생각이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런 마음으로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그냥 제가 대답은 하겠지만 절대로 반영되지 않을 거다 라는 걸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4년제 대학이기 때문에 4년제 대학의 수준에 맞추어서 시험을 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제 중간고사 문제 힌트를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채팅창에 뭐 질문하실 게 없어서 그냥 빨리빨리 진행하고 빨리 하고 마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1주부터 7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저는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내는, 이걸 좀 알아두세요, 진사님들. 제가 학교 시스템이 제가 시험지를 내는 게 아니고요, 제가 문제를 한 200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객관식인데 다 200문제를 이제 문제은행에 입력을 하면 학교 컴퓨터가 그 학원 학생들한테 알아서 문제가 나가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난이도가 어렵다, 쉽다 이런 말을 하셔도 제가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문제를 냈고 그 문제 낸 거를 알아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자, 혹시 지금 들어와 계신 진사님들 중에 강의 노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강의 노트를 꺼내서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각 문제마다 평가하기 문제는 제가 반드시 시험에 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문화유산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시험에 냈습니다. 문화유산의 정의. 그 다음에 문화유산을 어떻게 분류하는가, 이런 것도 이제 시험에 냈고, 그 다음에 문화의 속성, 요거를 이제 중에 시험에 냈는데,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문화의 속성 중에 질문했던 것이
보니까 뭐였지? 질문한 거 중에 그 문화의 속성 중에 축적성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축적성은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어서 이거는 뺐고, 축적성을 제외하고 뭐 나머지 속성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냈고요. 그 다음에 문화의 정의, 이것도 시험에 냈고, 그 다음에 세계문화유산 속의 한국.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문화유산 속에 우리 문화재가 몇 개가 등록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재, 그러니까 세계문화유산을 어떻게 선정하냐,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이 어떻게 한국의 문화재에 등록돼 있냐,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속에 한국의 문화유산이 몇 개가 등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것을 제가 냈습니다. 근데 이 강의가 2018년인가 2017년에 찍은 영상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하고 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강의 노트를 기준으로 공부하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국 역사에 나타난 문화적 특징, 요거를 반드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강 볼게요. 2강에 보면은 이제 주로 문제가 선사시대 문제를 많이 물어보는, 2강은 선사시대 문제였는데, 자, 진사님도 제가 설명하는 거 잘 들으세요. 한국의 문화유산은 사진을 물어보는 문제, 사진을 내놓고 문제 푸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보실 때 사진 또는 그 사진을 보고 유추하는 거, 그러니까 유물과 유적을 보고 유추하는 문제를 시험에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구석기 유물하고 유적을 내놓고 다음 이 시대의 생활상을 고르시오라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시험에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문제도 하나 있긴 있는데, 문화유산 순서 나열하기, 뭐 이런 것도 이제 시험에 냈어요. 그 다음에 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특징,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특징, 선사시대 사람들의 특징,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도 제가 시험에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런 난이도로 낸 건 아닌데, 한국의, 그러니까 2주 강의는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 1번 문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 1번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고구려의 문화유산으로 가볼게요. 3주 1강이네요. 그래서 고구려 문화유산의 특징, 그 다음에 고구려 고분, 고구려 고분은 무조건 시험에 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학생들 그 국내성에 있는 문화유산이랑,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평양에 있는 무덤이, 평양에 있는 문화유산이랑 요것 좀 구별해가지고 좀 공부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일식 돌반 무덤, 돌무지 무덤, 요 차이점 반드시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발해 문화유산, 발해 문화유산 이런 것도 한 번씩 보시고, 동북공정은 제가 한 문제 냈어요. 그래서 동북공정은 여러분이 공부하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냥 한 문제만 냈는데,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할 수 없다. 그래서 동북공정 문제는 두 문제 냈구나. 동북공정의 고구려가 동북공정에서 이제 고구려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하나 냈고, 그 다음에 발해 문화유산 중에, 발해 문화유산은 고구려 문화도 있고 당나라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온돌은 어느 나라 문화예요? 고구려 문화죠. 당나라는 어느 나라 문화예요? 상경성 그 주작대로 그게 당나라 문화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해 문화 중에 고구려 문화의 성격을 띠는 거, 발해 문화 중에 그 당나라 문화유산의 특징을 띠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차별점을 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동북공정 전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거 하나 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이게
거의 오프라인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뭐 속된 말로 뭐 원래는 컨닝을 안 해야 되는데 컨닝을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오픈북 시험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 만학도 진사님들한테 제가 오픈북 시험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오픈북 시험은 빨리 교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찾아서 이거를 캐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노트에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는 부분을 체크를 해 놓으시고 시험 칠 때 그거를 빨리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하지 않으시면 결과적으로 시험 칠 때 시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백제 문화유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백제 문화유산은 서울, 공주, 부여 이런 식으로 이제 문화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서울, 백제, 서울, 공주, 그다음에 부여 요 세 지역에서는 문화유산이 어디에 있는가? 뭐 무령왕릉은 공주에 있고, 부소산성은 저기 부여에 있고, 정림사지 5층 석탑은 그 어디야 부여에 있고, 이러한 식으로 그 지역에 어디에 문화재가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령왕릉은 내가 얘기 안 해도 시험에 나오겠죠. 그래서 지역마다 문화재가 뭐 있는가 이거 물어보는 문제 제가 시험에 냈고, 다시 얘기하자면 평가하기 문제를 반드시 보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문화재 사진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익산 미륵사지도 제가 시험에 냈겠죠. 익산 미륵사지. 우리나라 석탑 중에 아마 이게 제일 오래됐을 거예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그 다음에 진사님들 혹시 여기 지금 7분이 들어와 계신데 궁금한 게 있으시면 빨리빨리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이 질문 안 하시면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5주차까지 제가 넘어왔어요. 5주차 강의는 뭐야? 경주의 문화유산. 경주의 문화유산을 보면 시험에 나올 만한 게 김유신 장군묘, 요거 시험에 냈고, 황룡사도 당연히 시험에 냈겠죠. 황룡사는 경주에 있는 탑 중에는 제일 오래된 탑이에요. 시험에 한능검에 나왔었고, 한능검 문제 하나 냈네요. 그다음에 불국사는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문무왕릉하고 감원사지 요것도 공부하셔야 되고, 신라의 무덤은 돌무지 무덤, 도굴되기가 어렵다.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벌써 6주차 강의까지 왔어요. 강원도 문화유산에 보면은 강원도 문화유산을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강릉 갔다 왔잖아요. 그럼 강릉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심사인당하고 율곡 이희 선생님, 요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주의 문화유산 꼭 보시고, 그 다음에 불상도 반드시 공부를 하시고, 제가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고려시대 불상은 크고 형식에 자유롭고 철로 만들었다. 이거 꼭 보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종은 성덕대왕 신종이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종은 상원사 동종. 그거 꼭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7주차까지 하고 라이브 방송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별로 질문이 없으셔서. 남한산성하고 강화도는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경기도에서 공부할 때는 이제 수원 화성,
이런 거 공부하셔야 되고. 조선 왕릉하고 그 한국 고분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를 제가 시험에 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릉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다. 그 다음에 그 조선 왕릉은 총 42개가 있고, 그리고 뭐 여기는 제사 지내는 곳이니까 입구에는 주로 홍살문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원릉이 훼손된 게 아니죠. 원릉이 아니고 다른 능이 훼손이 됐죠. 그리고 조선 왕조에 있는 무덤에 대해서 이렇게 그걸 조선 왕릉이라고 하고, 한국 고분을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를 제가 이제 시험에 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총 7주 강의에 대한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캐치해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 잠시 제가 정리를 할 테니까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험 라이브 방송한다는 거 몰랐나? 리포트는 그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시면 감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없으신 것 같으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셔서 그냥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제가 수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